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12번 이제, 법률의 차고 중에서 위법성 차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건데, 이 문제를 당시에 승진 문제를 봤을 때, 물론 뭐, 공부 많이 하시고 시험장 가셨겠죠. 하지만은,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법률의 차고만 나오면, 위법성, 전제사실에 관한 차고, 요것만 나오면은, 후달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법률과 제한적 책임설이다, 구속요건 표지 이론이다, 유추설이다. 요 얘기만 나오면은 아유 연병할 거 하나 틀렸구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왜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어려워하냐? 학원에서 공부할 때 여기를 제대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 그래갖고 시험장에서 맨날 이거 보고 후달려하고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틀려갖고. 자, 그러면 일단 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갑은 회식을 마치고 밤길을 걸어서 귀가하던 중 우연히 반대편에서 오는 승용차 쪽을 바라보다가 창문 밖을 주시하는 운전자 A와 눈이 마주친 후 불길한 예감이 들어 뒤돌아보니 자신의 뒤를 바짝 뒤따르는 정체불명의 B를 발견하게 되었다. A와 B는 강도 강간 미수 사건 발생 지역에서 잠복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이었는데, 자, 여기까지 끊어봅시다. 지금 그러니까, 그죠? 자신의 뒤를 바짝 뒤쫓아오는 사람들이 누구야? 신분들이. 경찰관이죠? 자, 뭐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바로 잠복 근무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범인 잡으려고. 그런데, 자, 갑은 A와 B를 노상 강도범으로 오인하고, 그들로부터 퍽치기, 노상 강도를 당할까봐 무서워 빠른 걸음으로 걷기를 시작했다. 그런데도 B가 계속 뒤따라오자 강도범을 상대로 정당방위를 한다는 생각에, 자, 요 부분이죠.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왜? 바로 자기가 범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당방위를 한다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머릿속에 계산하고 지금 뭐예요? 두들겨 팬 거죠. 그래서 상해 고의로 B를 가격했답니다. 자, 그래서 부상을 입혔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 한번 보자. 자, 그러면 올라가 보자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정답은 몇 번이냐면요, 3번이거든요. 자, 볼게요. 보겠습니다. 이 사례에서 제한적 책임설 중, 자, 구속요건적 차고 규정, 유추 적용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이 앞에 개설이고, 그러니까 유추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추설은 고의불법은 인정하나 책임 고의를 부정해서, 자,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과실범이 문제되는 것으로 본다 했는데, 이 지문 어디가 어떻게 틀린 거야? 이게 유추설 얘기가 아니죠? 그죠? 유추적용설 얘기가 아니야. 이게 뭐라고? 자, 불법 고의는 인정하나 책임 고의 탈락하는 게 뭐예요? 바로 법률과 제한적 책임설이죠? 그죠? 여기다가 적어봐. 자, 뭐라고? 법률과 제한적 책임설. 적으셨어?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이제 동그라미 2번이다, 이제. 자, 이 사례의 착오를 형법 16조 법률의 착오로 보는 바로 엄격 책임설. 엄격 책임설은 갑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상해죄의 구속요건적 고의가 조각되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엄격 책임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책임 조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구속요건적 고의가 조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책임이 조각해서 무죄가 되는 것이죠. 틀렸어, 이것도.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보세요. 고의가 조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조각하는 거라고? 거기다 적어보세요. 구속요건적 고의가 조각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책임이 조각되어서 무죄.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자고. 3번에 보시면은, 자, 법률과 제한적 책임설은 갑에게 상해죄의 구속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은 인정하나, 그죠? 책임 고의가 탈락한다 그랬었죠? 책임은 부정하여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과실범이 문제되는 것으로 본다. 맞는 얘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은 아니지만 또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4번이죠? 자, 소극적 구속요건 표지 이론이죠. 자, 갑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위법성 인식이 결여된 것은 아니고요. 구속요건적 착오가 고의가 조각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다 적어봐.
뭐라고 적냐면은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어 고의조각,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어 고의조각 적으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설을 좀 자세하게 드려보겠습니다. 학설에 대해서. 자, 고소유 법격이라 그랬었죠? 자, 그래서 여기 위법성 착오에 대해서 학설이 있는데, 자, 학설은 총 몇 개냐면은 크게 나누면은 4가지, 그 다음에 적어하게 나면은 5가지로 보는데, 저는 어떻게 암기했냐면 고소유 법격이다 이렇게 암기했어요. 고소유 법격. 자, 고는 뭔데요? 자, 고는 엄격고의설입니다. 그 다음에 자, 소는 뭐예요? 소극적 구속요건 표지이론이죠. 그 다음에 고소유, 그러면 유추설이죠. 그죠? 그 다음에 법격, 법률과 제한적 책임설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격은 뭐야? 엄격 책임설이죠. 자, 요 5가지 학설을 모르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먼저 남바를 달아볼게요. 남바 1 엄격 고의설, 남바 2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 남바 3 자, 유추설, 남바 4 법률과 제한적 책임설, 남바 5 엄격 책임설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떤 분이 그쵸, 이유정 씨죠? 이 음악이 들어가면 좀 신경 쓰인다 해갖고 좀 도중에 끊어 볼게요. 여러분들 그 요구하는 대로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엄격 고의설부터 남바 원서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상세 해설이라고 적을게요. 상세 해설. 자, 요렇게 하면 되나?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일단 요 3개를 먼저 머릿속에 넣어줍시다. 요 3개가 확실하게 뭐다? 바로 과실범과 관련된 거예요. 과실범과. 네? 과실범과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저 법률과 제한적 책임설은 한 3모 정도로 보시고, 자, 엄격 책임설 같은 경우에는 법률로 착오로 봐갖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은 바로 고의범으로 보는 거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책임 조각으로 해서 무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이따가 설명 드릴 거고, 자, 상세 해설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엄격 고의설이야. 엄격 고의설. 엄격 고의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바로, 위전착 문제를 책임 요소인 고의가 조각한다. 이렇게. 책임 요소인. 뭐라고? 고의 조각. 고의 조각. 자, 그래서 이거 어떻다는 거야, 이거. 자, 과실범이 문제되는 거죠? 그죠? 과실범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면은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과실범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뭐야? 바로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가 되는 거죠. 그죠? 요렇게 해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 구성요건 표지이론. 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 같은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는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가 됨으로써 바로 위법성을 조각하는 행위 상황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 착오가 돼서 고의를 조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지 이 과실범 성인 여부만 남는데, 자, 이 경우에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은 과실범,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무죄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위법성 조각 사유는 자,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가 되므로 구성요건 요소가 되므로 위법성을 조각하는 행위 상황에 대한 착오는 어쩌다는 거야? 당연히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어
착오가 되어 고의를 조각한다. 자, 요렇게 정리하세요. 그래서 단지 어쩐다는 거야? 과실범 성립 여부만 문제 남죠? 그래서 이 경우에 자, 어떻게 봐라?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있다고 보죠. 먼저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부터 하자. 없다.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과실범이 되는 거죠. 과실범이 되는 거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바로 과실범으로서 바로 무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추설이 있죠. 유추설 넘버 3의 유추설. 자, 유추설로 봅시다. 유추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의 착오를 유추 적용합니다. 사실의 착오를 유추 적용해서 고의가 조각돼. 고의가 조각돼서 과실범의 문제가 됩니다. 과실범. 응? 과실범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법률과 제한적 책임설. 법률과 제한적 책임설이 제일 중요하죠. 시험 잘 나오고. 모르면 법률과 제한적 책임설 있는 거 찍어. 자, 법률과 제한적 책임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야? 불법 고의는 인정되는 거죠? 불법 고의는 인정되는데 뭐가 어쩐다는 거야? 책임 고의가 조각되는 거죠? 책임 고의가 탈락하는 거 아니야. 책임 고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 자, 이 경우에 과실범 문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넘버 5번에 봅시다. 넘버 5번에 바로 엄격 책임설이야. 엄격 책임설 같은 경우에는 뭐로 본다? 법률의 착오로 보는 거죠? 그죠? 우리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로 보는 거야. 법률의 착오로 봐갖고, 자, 이 경우에는, 고의는 인정되죠, 이 경우에. 그죠? 고의는 인정돼요. 그런데, 자, 책임 조각 문제로 보는 거죠? 그죠? 책임 조각 문제로 봐갖고,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은 뭐 어떻게 봐라? 바로 고의범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바로 책임이 조각되는 거야. 그리고 바로 무죄가 되겠죠? 자,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 요거 좀 문제가 상당히 길죠? 그죠? 자, 상세해설 여기 다음 칸으로 넘길게. 그래서 여기 한번 보자. 자, 상세 해설 요거 좀 진하게 하고 가운데로 하고 자,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래서 엄격 고의설 같은 경우에는 책임 요소인 고의가 조각된다는 거야. 그래서 과실범, 바로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은 과실범이 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로 보는 거야. 어쨌든 엄격 고의설은 과실범과 관련됐다는 걸 알아두셔. 예? 되셨죠? 그 다음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위법성 조각 사유는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가 되므로 위법성을 조각하는 행위 상황에 대해서, 그죠? 상황이죠. 행위 상황에 대해서, 착오는 당연히 구성요건적 착오가 돼서 고의를 조각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과실범이 문제가 되는 거죠. 과실범 문제만. 그래서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은 과실범이고,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과실범 무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좀 알아두셔. 되셨죠? 그리고 자, 조금 넘어가자. 그 다음에 유추설 같은 경우에 봅시다. 유추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실의 착오를 유추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고의가 조각돼서 과실범의 문제가 되는 거야. 예?
그죠? 그래서 어쨌든 과실범과 관련된 건 고소유라 알고 계시면 돼. 고소유. 그리고 법률과 제한적 책임설. 시험에서 짱이죠, 이게. 그죠? 가장 중요하죠? 색깔 좀 넣어볼게, 진하게. 그래서 법률과 제한적 책임설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그죠? 이게 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은 구속요건적 불법고의는 인정되는데 뭐가 탈락하는 거야? 책임고의가 탈락하기 때문에 과실범으로 보는 거야. 예? 그리고 엄격 책임설 같은 경우에는 자, 법률의 착오로 봐요. 예? 그래서 고의는 인정돼. 하지만 책임 조각 문제로 보는 거고, 두 개로 나눠서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은 고의범이 되는 거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은 바로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에 쉽게 좀 말씀을 좀 더 드려보자면은 요렇게 좀 볼게. 자, 요 고소유 있죠. 고소유. 그죠? 엄격 책임설, 엄격 고의설,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 유추설. 요 고소유에 대해서 잠깐만 조금만 계셔봐. 색깔 좀 넣어볼게. 자, 요거를 자 빨간색으로 이렇게 할게. 자, 지금 조금만 계셔. 빨간색으로 넣어볼게. 그래서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고소유 같은 경우에는 그죠? 고소유는 뭐라고? 고소유. 여기 적혀 있네. 고소유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적어봐. 여기다 과실범이라고 적어봐. 고소유. 고소유가 뭐라고? 과실범이야. 이건 확실하게 과실범으로 떨어져, 이거는. 근데 법격이 문제인데, 법률과 제한적 책임설 같은 경우에는,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불법고의. 구속요건적 고의는 인정되는데, 뭐가 탈락돼? 책임고의가 탈락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불법고의는, 그죠? 불법고의는 인정되는데 어쩐다? 책임고의가 어떻게 된다? 탈락된다. X된다. 그죠? 요것이 키포인트예요. 예? 요걸 기억하시라고. 어쨌든 불법고의, 구속요건적 고의는 인정되는데 또 불법고의라니까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구속요건적 고의. 글씨가 너무 크지? 이거 좀 작게 하자. 자. 그래서 구속요건적 고의는 인정되는데, 그죠? 구속요건적 고의는 인정되는데, 뭐가? 책임고의가 탈락하는 거. 책임고의가 X라는 것은 법률과 제한적 책임설 얘기야. 에? 요거 좀 기억하셔. 요게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와. 이번에도 시험에 나왔잖아.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엄격 책임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냥 이렇게 이해하셔. 쉽게 그냥. 그죠? 법률의 착오로 본다, 그냥. 응? 법률의 착오. 형법 제 몇 조? 형법 제 16조에 바로 법률의 착오로 봐서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은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먼저 없다고만 되겠죠. 없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은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고의범으로 보는 거야. 정당한 이유가 자 없다면 뭐라고? 고의범으로 봐. 그리고 만약에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은 자 뭐로 보라고? 바로 책임이 조각돼서 뭐라고? 바로 무죄로 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게 여러분들 그 시험에서 나오는 키포인트를 다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고소유는 뭐라고 보면 돼? 과실범. 그 다음에 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도 과실범. 요 결과를 좀 기억해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된다? 아이씨. 자, 그 다음에 유추설도 어떻게 돼? 과실범. 그래서 과실범과 관련된 건 어쨌든 요 세 가지야. 예? 기억하셔. 이것도 가서 또 틀리고 온다 또. 이렇게 설명해도 또 틀리고 오더라고 또.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엄격 고의설,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 유추설은 뭐라고? 과실범으로 보는 거야. 고소유. 난 어떻게 했냐면 고소유. 과실범으로 보고 법률과 제한적 책임설을 좀 따로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셔.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는데 책임고의가 탈락하는 거야. 예? 되셨죠? 문제 풀 때 이렇게 푸셔. 그리고 엄격 책임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푼다?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로 봐서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은
고의범으로 보고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다. 머릿속에 이렇게 잡아 놓으셔. 되셨죠? 모르시면은 이 영상 계속 돌려봐. 그러면 이해 갈 거야. 예? 그래서 아까 전에 깨끗하게 하자. 아까 전에 문제 봤을 때, 그죠? 문제 봤을 때, 자, 여기 나와 있죠? 법률가 제한적 책임설 나와 있죠? 자, 법률가 제한적 책임설은 뭐라 그랬었어? 구속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이 인정된다 그랬었죠? 인정한다고 나와 있잖아. 구속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은 인정. 이걸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걸 불법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불법 고의는 인정되는데 어쩐다? 책임 고의가 탈락한다 그랬잖아. 책임이 부정된다며.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고 과실범이 문제되는 것으로 본다.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자, 지금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래서 법률가 제한적 책임설 얘기야, 이거. 그래서 여기 한번 보자고. 자, 법률가 제한적 책임설. 내 얘기한 거 딱 맞아 떨어지죠? 그죠? 구속요건적 고의는 인정되는데, 어쩐다? 책임 고의가 탈락한다는 거야. 그 내용이 그 내용이야. 되셨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엄격 책임설에 의하면 어떻게 된다? 엄격 책임설은 문제 어떻게 푼다?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로 봐서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고의범으로 보고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로 보라는 거야. 오케이? 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한다? 고소유는 과실범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예? 되셨죠? 이거 어렵지 않아.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 특히 간부후보생 보는 분하고 경찰대 시험 보시는 분 이거 꼭 알고 가야 돼. 이거 간부후보생은 단골 손님이야 이거. 에? 되셨죠? 그래서 고소유만 모르면 그냥 오늘은 그냥 고소유만 알고 있어. 1단계로 오늘은 고소유는 전부 다 과실범이다 이렇게만 기억해. 예?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알고 머릿속에 넣든다고 한다면은 바로 법률가 제한적 책임설은 어쩐다는 거야. 구속요건적 고의는 인정되는데, 그죠? 뭐가 탈락이야? 책임고의가 탈락된다는 거. 요것만 오늘 알아둬. 내가 머리 아파갖고 머리가 나빠서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이것만 기억해. 다시 한번 뭐라고? 자, 고소유는 뭐라 그랬어? 과실범과 관련된다 했어. 고소유는 뭐라고? 과실범과 관련된 거야. 예? 그리고 법률가 제한적 책임설은 구속요건적 고의는 인정되는데 뭐가 탈락된다? 책임고의가 탈락된다. 요게 머릿속에 좀 넣어주셔. 오늘 그것만이라도 공부해. 머리 아파서 모르겠다. 난 머리가 나빠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분은. 예? 그거 좀 해줘요. 됐었죠? 어려운 거 없어, 이거. 이거 뭐 어렵다 그래, 이걸 자꾸.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마칠까요? 네, 마치겠습니다.